변호사들 중에서 제일 문제인 변호사가 뭐냐면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변호사예요.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으면 의뢰인이 하면 되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은 법무법인 파트 1 전주 대표 변호사님 첫 유튜브 촬영인데요. 본 채널의 목표는 법을 몰라서 좀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법률 이야기를 좀 그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 혹시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사법연수원 36기고요. 2008년부터 전주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로 4년 반 동안 형사재판을 했었고 그 이후에 올해 2024년 6월부터 법무법인 파트 1에서 지금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봐도 전혀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변호사님을 만약에 제가 선임을 해야 된다면 어떤 기준과 어떤 판단으로 선택하는 게 좋은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사실 변호사는 대부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다라는 게 신뢰의 기초가 될 수는 일단 없고요. 대부분은 아는 사람이니까 그 아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차이점도 있을 거예요. 사실 국선전담 변호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일을 하는 걸 보고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일이 생기면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소개를 받아서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주는 변호사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본인의 판단 능력에 대해서 되게 신뢰를 못 갖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얘기를 해보면 알아. 내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 변호사는 내 사건을 어떻게 잘 해주겠다 라는 느낌은 사실 비슷하게 갖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저한테 면담을 하시더라도 좀 여러 변호사님들을 만나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게 대부분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와 오랜 기간 되게 합을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 얘기를 들어주고 본인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계속 교류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선임을 할 때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가 사건 선임할 때 가장 위험한 변호사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원하는 답변을 해줘요. 원하는 답변을. 내가 무죄를 받고 싶으면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내가 집행유예를 받고 싶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근데 사실 그거는 사건 시작 지점에서 절대 예상할 수 없어요. 주변에서 뭔가 자꾸 이렇게 숟가락을 얹고 뭔가 조언을 해주고 이런 사공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제가 이제 2008년부터 국선전담 변호사를 하면서 기본 한 달에 25건, 30건에서 그걸 이제 4년 반 정도 진행하면 진행한 건수가 이제 뭐 1000건, 2000건 뭐 이렇게 사건이 진행이 되죠. 저는 그 많은 사건들 중에 단 한 건도 다른 사건과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죄명이 같을 뿐이지 사건이 같진 않거든요. 그 사람의 전과도 다르고 구체적인 범죄 결과도 다르고 그 범죄 사실이 일어나는 과정도 다르고 뭐 금전적인 결과도 다르지만 뭐 다쳤다 맞았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치도 다르고 피해자가 그 사건에서 개입하게 된 것, 관계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누구도 모든 사건을 그냥 표준에 맞춰서 답변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주겠다는 변호사를 찾을 게 아니고 같이 결과를 만들어 나갈 변호사를 사실 찾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저희들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수사기관에서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지금 현재는 그래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고소장도 뭐 증거나 범죄 일람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삭제가 되고 사실관계만 좀 볼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앞을 모두 다 예견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무실을 찾아가서 사무장하고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고 나왔다.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예요. 그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건 선임을 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할 때 그 변호사님이 면담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건 선임에 대한 계약을 서둘러서 계약하는 것 빼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고 나면 선임하면 그 변호사를 만날 수도 없어. 최소한 그 변호사는 핸드폰 정도는 나한테 오픈이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무실에 전화 걸면 항상 없어요. 바쁘거든요. 재판도 가야 되고 그 변호사가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바빠. 그래서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었을 때 전화를 하면 소통이 잘 안 돼. 그렇게 되면 사건은 이제 산으로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번째는 나하고 그 사건이 마지막 마침표가 찍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실제로 보면은 대형 법무법인이나 이런 쪽이 광고가 좀 많이 나오는데 뭐 선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상담하기 전에 의뢰인이 뭔가 상담 전에 이 정도 정보는 변호사님한테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미리 이 정도는 좀 알고 변호사님한테 좀 상담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들이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최소한 이 즉답이 가능해야 돼요. 물었을 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뭘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도 이런 정도의 답은 그래 그렇구나. 사전에 변호사님한테 어떤 자료를 주고 이걸 검토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대부분 거절하세요. 자료 검토는 거절. 왜냐하면 그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간단하게 자료 검토를 통해서 즉답이 가능해요. 대부분. 형사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 특히 형사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판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가느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변호사들 중에서 제일 문제인 변호사가 뭐냐면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변호사예요.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으면 의뢰인이 하면 되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그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 의뢰인한테 물어봐요. 본인이 선택하시라. 그럼 그 사람이 선택을 하면 나중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본인이 선택했으니까. 자백을 하느냐 부인을 하느냐 그 지점에 있어서도 사실 어떤 자료라는 게 되게 일부 부분적인 자료로 뭔가를 파악하기도 어려워요. 물론 판결문 가지고 볼 수 있죠. 그 정도는 검토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형사사건인 경우에 만약 1심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판결문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셔야죠. 판결문 정도는 그 자리에 면담하면서 검토 가능해요. 고소사건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선임하기 전에 고소장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걸 보고 상대방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죠. 근데 변호사가 판단을 할 때 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의뢰인 얘기를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과연 그 변호사가 의뢰인을 100%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아. 100% 신뢰를 하는 척 하는 것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신뢰를 원하는 사람이니까. 변호사도 보면 그렇게 신뢰를 실어주면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선임하고 싶어지니까 그 선택을 하는 건데 사실은 변호사가 본인의 의뢰인 말을 100% 신뢰하면 그 사건은 산으로 가요. 의뢰인 말을 충분히 듣죠.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을 통해서 사실 맞춰봐야 돼요. 내 의뢰인이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얘기를 하나?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사실 위험해져요.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뭘 하거나 항상 이게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한테 다 맞춰주는 변호사는 일단 위험하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한테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하시더라도 사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법무법인에서 이제 보통 변호사님들이 되게 여러 명 있거든요. 여러 명 있는데 거기서 법무법인에서 홍보를 하는 변호사가 있죠. 정관 출신 대표 변호사가 있는데 사실 그런 법무법인에서 한 달에 선임하는 사건, 1년에 선임하는 사건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대표 변호사 빼고는 다 신참들이에요. 거기 밑에 있는 새끼 변호사들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사실 대표 변호사는 그 밑에 있는 사건들을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없어요. 직접 본인이 증거 기록도 읽지 않을 뿐만 아니고 직접 서면도 쓰지 않고 그냥 그래도 재판을 가주면 다행. 어떻게 보면 진짜 위험한 운영 방식이거든요. 사실은 밑에 있는 변호사가 5명인데 한 명이 50건씩 갖고 있어도 그러면 한 달에 250건을 동시에 그 사건을 굴리는 모양이잖아요. 근데 그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 변호사가 거의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새끼 변호사들의 사건 전부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해요. 정관을 내세워서 정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용을 달리 하시더라고요. 정관 변호사가 개입하면 뭐 1,0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관 변호사를 봤다는 의뢰인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돈을 많이 줘서 그 변호사가 한 뭐 4, 5천만 원 주고 선임해서 그 변호사가 진행하면 모를까 그렇게 해서 대표 변호사가 관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만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뭐 법무법인에서 하는 말이고 변호사가 하는 말이니까 변호사가 거짓말을 할까 뭐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